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이 잠시 뒤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출발해서 잠시 뒤에 법원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네, 사회부 법조팀 박효정 기자와 함께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약 1시간 10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이동 중일 텐데 잠시 후 이제 법원에 도착해서 두 번째 재판을 받게 되죠. 오늘 그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그저께 했던 1차 재판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재판을 하는데 사실상 뭐 절차는 비슷합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이 거의 이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원에 이렇게 도착을 해 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오늘 그 호송차에서 내리게 되면은 수갑을 찬 채로 법정의 옆에 있는 대기실로 들어갑니다. 오늘 재판은 10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대기를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재판부가 들어온 다음에 개정 선언, 이 오늘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다음에 이제 나와서 신문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절차는 서증 조사, 그러니까 서류로 된 증거 조사를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제 검찰이 이제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한 뭐 수많은 이제 뭐 관련자들의 진술들 그리고 물증들을 갖고 와서 이것을 뭐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하느냐, 부동의하느냐 이런 것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기 그저께 탔던 호송버스랑 똑같은 약간 대형 버스보다 좀 작은 사이즈인데요. 오늘도 역시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한 예우는 없습니다. 뭐 최소한의 교통관리 정도만 하고 왜 그 현직 신분을 유지할 때 이제 검찰이 출석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신호를 다 잡고 이제 뭐 빠르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했었는데요.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보시면 뭐 가다 서다를 반복하기도 했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만 이제 뭐 예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 배려 차원이라고 한다면 저 호송차 안에는 박 전 대통령 혼자만 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군요. 이제 그 대형 버스를 이용해서 이제 그 예. 시간대 이제 같은 재판을 받게 되는 피고인들이 함께 탑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타게 돼 있는데 저거는 이제 좀 작은 사이즈의 미니 버스를 이용을 해서 박 전 대통령 혼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치소에서 뭐 나름의 배려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장 모습인데 차가 좀 잘 빠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변에 이제 뭐 사이드카라던가 이제 경찰의 그런 경우는 없죠. 그리고 뭐 주변에 취재진들만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뭐 일반적으로 지금 뭐 출근 시간이 조금 겹치기도 해서 차량이 좀 많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터널 아니라서 지금 어딘지는 자세히 확인이 안 되지만 거의 다 도착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네. 서증 조사, 그러니까 증거 관계 정리한다는 건데 좀 쉽지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서증 조사는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를 이제 확인한 다음에 박 전 대통령이 증거 채택에 동의하느냐, 부동의하느냐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검찰과 이렇게 특검단체 관계 거치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 수첩이 이제 여러 수사 단계에서 아주 핵심적인 물증들로 꼽혀왔었는데요. 검찰은 그동안 이제 확보한 증거들이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증거로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박 전 대통령은 여기에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삼성 뇌물죄 관련해서 조사를 받은 사람이 무려 153명입니다. 이 사람들의 그 피의자 진술 조서라고 하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과 특검에 나가서 이제 답변한 부분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적혀 있는 조서인데 이것을 증거로 채택하자라고 검찰이 주장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그럴 수 없다.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번 재판이 시간 싸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1심 재판 선고가 어떻게 10월에는 내려질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1심의 구속 기한이 6개월입니다. 이제 3월 31일 날 구속이 됐기 때문에 10월까지는 이제 1심을 그 선고를 결과를 내려야 합니다. 근데 지금 그저께 첫 재판에서도 보신 바처럼 박 전 대통령은 18가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조목조목 따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이제 심리할 게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하나하나 진도가 잘 안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은 재판을 매일매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월화수목금 재판만 하자는 얘기죠. 근데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제 기록을 봐야 되고 이제 뭐 재판부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 재판을 하면서 이제 많이 따라갔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증거를 그 수사 기록을 이제부터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너 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좀 밀리는 것 같네요. 네. 지금 저 터널이 우면산 터널이라고 하네요. 터널이죠. 우면산 터널을 통과하면 이제 뭐 서초동으로 바로 진입하기 때문에 거의 다 온 것으로 한 30-40km 정도 남았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 재판까지는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9시쯤에는 도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차가 좀 정체가 되는가 싶더니 이제 다시 이제 정체가 좀 풀리고 이동을 하는 모습. 우면산 터널을 이제 또 빠져나왔군요. 이제 정말 잠시 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리는 모습을 또 이제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출근 시간이어서 그런지 차가 조금 막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네, 저번에 보니까 이 뭐라고 할까요?
나대불치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적혀 있던데 이게 범죄 혐의와 관련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나대불치라고 그 수임번호 적힌 위에다가 네네. 있었는데요. 이제 뭐 나대불치 중에서 이제 불이라는 거는 이제 블랙리스트, 네. 이제 예. 문학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측하는 것이고, 칠하는 것은 이제 K스포츠 재단 칠을 뜻하는 것이라고 이제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있는 것을 한 글자씩 따서 네. 왔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오늘 재판에서 좀 주목을 하실 부분은요. 이제 그 첫 재판에서는 최순실 씨 그리고 이제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가 된 이제 신동빈 회장도 함께 나왔지 예.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만 오늘 재판은 박 전 대통령 혼자 출석을 합니다. 그 오늘 재판의 성격이 그 서류로 된 증거 조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이제 앞선 이제 최순실 씨나 이제 다른 피의자들 같은 경우는 피고인들 같은 경우는 재판이 이미 상당히 많이 진행됐고 뭐 30번 넘게도 받았죠. 그 과정에서 이제 서류로 된 증거가 뭐 있는지를 여러 번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박 전 대통령 경우는 가장 늦게 기소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홀로 이제 박 전 대통령 혼자 나와서 이제 관련된 증거를 확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 씨가 없고 법정에 홀로 서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첫 재판에서 이제 눈길도 마주치지 않은 채 예. 박 전 대통령이 정면만 보고 뭐 한숨만 쉬면서 뭐 물만 들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혼자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검사가 이제 검찰 측에서 어떤 뭐 혐의 사실과 이런 것을 설명을 할 때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예. 네. 첫 재판에서는 이제 변호인과 의견이 같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어떻게 좀 직접 의견을 좀 밝힐까요? 네, 그것도 주목이 되는데요. 예. 그 박 전 대통령이 지난 재판에서 한 말이 세 마디입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인정신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소와 그리고 직업을 확인했을 때 무직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본적과 주소를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이 이제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라고 했을 때 예. 피고인 입장은 어떻습니까?라고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이제 그때 변호인 입장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할 말이 있냐,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냐라고 재판장이 물었을 때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힘없는 목소리로 3시간 이어진 재판에서 단 3마디만 했습니다. 네. 저희가 첫 재판 때는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도 봤는데 오늘도 그런 모습 볼 수 있나요? 오늘은 좀 다릅니다. 네. 원래 공판이라는 것은 공개 재판의 줄임말이고요. 네. 뭐 사람들이 가서 볼 수는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촬영을 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는 일절 금지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재판 같은 경우는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처음 서는 사건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취재진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재판 도입 부분이라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 네. 이렇게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쏠려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 재판부가 이렇게 재량껏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잠깐 촬영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2, 3분 정도 공개된 모습을 모두 기억을 하실 거고요. 그저께 있었던. 근데 하지만 오늘은 두 번째 재판이기 때문에 촬영은 불어됩니다. 예, 입장하는 역시나- 모습만 볼 수 예. 있겠네요. 네. 역시나 그 첫 번째 재판 그 공개가 된 모습을 보면 통상 그 피고인이 입는 그 수의 대신 사복을 네. 입었었죠. 남색 네. 정장 차림을 했었는데 또 머리는 플라스틱 집게로 올림머리를 했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좀 주목이 되겠네요. 네, 이제 뭐 어떤 모습으로 대체 수감 생활 50여일 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쏠렸었고 이제 그저께 확인한 바로는 정장 차림이었죠. 그 구속돼서 이제 구치소로 갈 때 입었던 정장을 입었고 그 올림머리도 나름 이렇게 셀프 올림머리라고 칭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구치소에서 파는 집게핀과 똑딱이 핀을 이용을 해서 한 겁니다. 뭐 이렇게 똑딱이 핀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이 뭐 390원이고 저기 뒷머리를 찝은 큰 저 집게핀의 경우는 저거군요. 네, 예. 1,660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올림머리를 하는데 3,000원이 채 안 들었던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이제 어떤 좀 당당한 모습으로 뭐 물론 이제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전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단정한 모습으로 좀 법정에 서겠다 이런 의도가 담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아마도 오늘 이제 뭐 수의를 입거나 이제 정장 차림을 하거나 이것은 되게 피고인의 자유입니다. 선택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첫 번째 재판에 미뤄봤을 때 오늘도 비슷한 모습으로 출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아무래도 출간 시간이어서 그런지 조금 정체되는 모습 계속해서 보시고 있는데요. 뭐 오늘은 최순실 씨와 함께 있는 모습 볼 수 없지만 앞으로 재판에서 계속 만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첫 번째 재판에서 이제 재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과 최순실 씨 사건을 병합을 했습니다. 네. 병합한다는 건 한꺼번에 심리를 한다는 거고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8가지 모든 혐의가 최순실 씨와 공범으로 묶여 있습니다. 예. 공소 사실 자체가
거의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만약에 따로 재판을 한다고 하면은 똑같은 증인을 2번 불러야 되고 똑같은 징수를 2번 들러야 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굉장히 없거든요.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재판만 계속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마무리해야만이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도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병합을 결정을 했습니다. 뭐 다만 이제 두 사람은 따로 재판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었죠. 네. 예, 지금 이제 정체가 아직은 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죠.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잠시 뒤면 정말 이제 도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첫 재판에서부터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하게 맞붙는 모습이었습니다. 각각의 주장 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크게 뭐 3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예. 첫 번째는 뇌물 혐의고요. 이제 삼성에서 경영권 승계 대가로 430억 원의 뇌물을 받았고, 롯데그룹에서는 또 면세점을 허가해주는 대가로 70억을 받았죠. 두 번째는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데요. 이제 기업들을 부당하게 압박을 해서 재단에 774억 원을 내도록 했다. 이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우성 전 비서관을 통해서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되겠습니다. 검찰은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죠. 그저께 첫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 친분을 가진 최 씨가 권력을 남용해서 사익을 추구했다.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뇌물을 받을 의도가 없었다, 범죄 의도가 없었다, 그리고 예. 최순실 씨가 이런 일을 꾸미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보시면 굉장히 저렇게 다른 차에 밀려서 신호를 지키면서 오는 네. 모습이 생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시절에는 뭐 신호도 다 통제하고 이렇게 네. 한 번에 그러니까요. 갔었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신호도 다 기다리고 이 네. 출근 시간 정체도 다 받아가면서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곧 도착을 할 거기 때문에 포토레인 같은 것도 이제 점검을 이미 했을 거고, 네. 어떻습니까? 그쪽 분위기는 네. 어떨까요? 네, 그저께부터 이제 뭐 가장 관심이 쏠렸던 그저께 재판부터 이제 취재진들이 그 후송차가 내리는 입구가 있습니다. 예. 구치감 입구에 이제 포토라인을 설치를 한 다음에 대기를 하고 질서 정연하게 이제 뭐 대기를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법정에서도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네요. 네, 지지자들의 지지자들의 모습도 네, 보이고 있네요. 태극기를 이제 흔들고 있는 모습. 네, 그리고 여기 또, 예. 여기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왼쪽 건물이 서울중앙지검이고요. 지금 한 50m만 진행을 하면 법원이 나오는데 저쪽에서 좌회전을 하면은 그 구치감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나옵니다. 예. 거기서 내리겠군요. 네, 다른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내리는 그 모습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거기거든요. 네, 거기에 취재진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 2, 3분 후면은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취재진들이 뒤에서 계속 이렇게 따라가면서 촬영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요. 약 20여 분 만에 이제 도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도착을 한 상황이고요. 네. 이제 곧 박 전 대통령이 내리는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을 텐데, 자, 네. 지금 취재진이 상황을 많은 보면 만큼 이 들어와서도 조금 그러네요. 막히고 있네요. 예. 네, 처음 모습에서는 플라스틱 머리핀으로 머리를 고정하고 감색 정장을 입고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럴 것으로 뭐 비슷한 모습과 복장과 헤어스타일로 이제 재판정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는 정문이고요. 네. 여기서 다 왔습니다. 이쪽이 예, 거의 취재진의 상거리. 모습도 보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경찰차도 많이 대기를 하고 있네요. 그저께와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뭐 집회나 시위 등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 것에 대비해서 좀 경비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이제 법원에서 보는 화면이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들어오고 호송차가 있네요. 들어오는 모습. 앞에 이제 경찰차가 있고요. 네. 이제 1시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잠시 후인 10시에 이제 박 전 대통령 이번에는 나홀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 자, 잠시 뒤면 이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 자, 표정도 좀 주목이 되고요. 네. 오늘 아무래도 이제 올림머리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네, 첫 과연 재판 어떨지 때는 또 함께 좀 약간 부은 듯한 모습을 볼 예. 수가 있었죠. 그랬었죠. 근데 저 안에는 아마 여성 교도관 2~3명 정도 타고 있고요. 네. 박 전 대통령 홀로 이제 구치소에서 여기까지 타고 온 걸로 보입니다. 거의 다 도착을 했고 이제 뭐 버스가 좀 있으면은 네. 뭐 정차를 합니다. 이제 멈추면 모습을 볼 수 있겠군요. 네. 네, 상당히 좀 긴장된 모습이 지금 현장 분위기가 이제 느껴지는데, 취재진들도 이제 숨을 죽이고 취재를 하는 모습을 네, 볼 차 수 안이 있습니다. 좀 부산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이제 차 문이 열리고 곧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서류 증거 조사가 이뤄지고요.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곧 내릴 예정입니다.
이게 뭐 박 전 대통령을 담을 수 있는 아주 짧은 유일한 네. 시간이기 때문에 네. 모두들 긴장을 하고 이제 곧 그렇죠. 내려오네요. 여성 곧 네. 교도관들이 내렸고요.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내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네, 이제 비슷한 모습입니다. 네. 약식으로 이제 머리를 올렸고요. 네. 또 그 이틀 전과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 역시 네. 사복 차림으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머리는 또 이제 플라스틱 집게핀으로 올린 거죠. 저렇게 이제 올린 네. 모습을 또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거의 비슷한 모습인데요. 예. 그 네. 정장 차림에 그리고 왼쪽 가슴에는 여전히 그 수영자 번호죠. 503이라고 적힌 이제 배지를 달게 돼 있습니다. 예. 그것을 달았고 똑같은 정장 역시 무척 수척한 모습. 표정은 뭐 제가 느낄 때는 조금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예. 보이는 장면인데요. 그때와 똑같이 남색 정장에 플라스틱 머리로 올린 머리를 하고 이제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는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예. 지금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역시 이제 표정은 좀 네, 그렇게 밝지는 그렇네요. 밝을 수가 없겠죠. 역시 이제 수갑을 찬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네. 근데 아마 이제 구속 당시 모습이랑 비교를 예. 해봐도 네. 굉장히 수척해진 게 아닌가. 이제 그 네. 수감 생활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다는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첫 재판 때는 좀 눈이 부어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은 좀 수척한 모습이 보이네요. 뭐 네, 마음고생도 네. 했을 것이고 좀 전체적으로 이제 비슷한 분위기, 비슷한 네. 표정과 비슷한 복장으로 이렇게 법원에 나타났습니다. 글쎄요, 오늘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서 앞으로 네. 이제 재판도 다소 답답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재판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저께 확인된 바로는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수사 초기에 밝혔던 입장, 그러니까 18가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전략의 수정이나 이런 게 별로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여전히 그 수사 처음부터 동석을 했었던 유영하 변호사가 옆에 딱 붙어서 진술을 조력하기도 했었고요. 이제 이런 면에서 볼 때 검찰은 이제 혐의 입증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고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철통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재판부가 아무리 속도를 낸다고 해도 뭐 일주일에 뭐 4회, 5회씩 재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예. 장시간 진행이 되고 뭐 증인을 뭐 100명 이상 불러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뭐 1심을 뭐 10월 안에 낼 수 있을까? 만약에 10월 안에 결론 내리지 못한다면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된 후에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화요일 재판에서는 뭐 이름, 생년월일, 뭐 직업만 얘기하고 네. 거의 유영하 변호사의 입으로 좀 의견을 표명했는데 오늘 자신의 의견을 직접 밝힐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관심이거든요. 네, 그 부분도 관심인데요.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3시간 이어진 재판 동안 뭐 단 3마디를 했었고 네. 이제 오늘 재판에서도 이제 뭐 서류 증거 조사 굉장히 법리적인 부분은 다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변론을 해야 할 부분은 많지 않을 걸로 생각이 네. 됩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뭐 대신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에 대한 보충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뭐 밝힐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리고 변호사 의견에 대해서 이제 재판장이 이제 역으로 물어보면서 피고인 생각은 어떠냐, 동의하시냐 이렇게 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박 전 대통령 피고인석에 이제 혼자 앉게 될 텐데 최순실 씨는 뭐 이미 재판을 수십 회나 받았기 때문에 오늘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29일 열리는 재판부터는 항상 같이 재판을 받게 되고요. 네. 이제 재판부가 병합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저께 보신 첫 재판부터 두 사람이 나란히 뭐 변호인을 사이에 두고 앉죠. 뭐 네. 사실 고개만 돌리면 볼 수 있는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네. 30cm 정도도 안 될 것 같은데 그 거리에서 같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네, 이게 23일 첫 출석 모습 그리고 오늘 출석 모습 이렇게 화면 분할해서 지금 보고 계신데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이런 모습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재판 일정에 관해서 이제 검찰은 빨리 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네. 국정농단 사건 관계자들이 이미 재판을 끝내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 경우는 혐의가 간단하죠. 이제 그 청와대 기밀을 누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네. 재판이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고를 내릴 수가 없다. 기다리는 상황이군요.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부가 이제 석방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했었는데 네. 이제 검찰이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재판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검찰이. 근데 이제 그 변호인 측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 뭐 일주일에 뭐 3번, 많아야 4번 정도로 해달라고 했는데 일단 다음 주에는 3회 재판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잡혔고요. 네. 근데 그 진행 상황으로 볼 때는 뭐 3번, 4번은 불가피하지 않나. 그렇게 되면은
일주일에 3번, 4번씩 장시간 2사람이 40년 징역된 2사람이 법정에서 함께 자리를 해야 합니다. 예, 역시 좌측에는 23일 그러니까 그제죠. 첫 출석의 모습이고 네. 지금 오른쪽 화면은 이제 오늘 출석 모습입니다. 그 다소 안에 이제 분위기는 좀 다소 다르겠네요. 그렇죠. 그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에 따르면 그 세계 재판 아니겠습니까? 예. 박 전 대통령이 입정하는 그 순간, 그 전까지 150석이 뭐 가득 들어찼으면 말할 것도 없고요. 일반인 방청객들이 있고 저기 취재진들이 있습니다. 이제 들어오기 전까지 10시가 딱 되면은 재판부가 입정을 하고 모두 일어서서 갔다가 그냥 가볍게 인사를 하고 앉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고인 재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고인 들어오세라고 하면은 이제 문이 열리면서 이제 왼쪽 방에 대기를 하다가 네. 들어오게 돼 있는데요. 그 전까지 굉장한 정적이 흘렀다고 합니다. 예. 너무너무 긴장이 되는 순간인 거죠. 예, 네. 지금 이렇게 그 8시 40분 출발 상황부터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 도착 상황까지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이제 열릴 텐데 전체적으로 재판 일정 다시 한번 그 진행 과정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오늘 재판은 그 서류로 된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홀로 출석을 했고 서증 조사가 필요 없는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는 이제 뭐 어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한 여러 가지 관련자들의 진술 자료 등을 제시를 하면서 뭐 이것을 이 재판의 증거로 제시한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요.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이것들을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냐, 부동의하냐 이런 것을 묻게 돼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재판 일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저께 첫 공판, 그다음에 오늘 2번째 공판이고요. 네. 다음 주 30일까지 잡혀 있네요. 예. 그리고 매주 3번, 4번 공판을 한다고 했을 때 10월 중순에는 1심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근데 1심 구속기 만기가요 10월 16일이네요. 근데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석방될 가능성이 있는데 뭐 그때 따라서 검찰이 뭐 다른 혐의를 또 찾아서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고요. 만약에 1심이 이때 내려진다고 하면 항소심 그리고 거쳐서 뭐 대법원 판단까지 간다고 할 때 2018년 하반기쯤 확정 판결이 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정은 유동적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재판의 전망 또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재판 전망 어떻습니까? 네, 뭐 답답하게 흘러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박 전 대통령 그리고 그 탄핵에 이르러서 구속까지 그리고 지금 이제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은 다르지 않습니다. 뭐 이제 변호인단 교체를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역시나 오늘도 뭐 유영하 변호사가 같이 동석을 해서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제 뭐 어떤 식으로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검찰에서 내미는 수많은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이제 6개월 이상 수사를 거친 많은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재판부가 사실로 얼마나 인정하냐, 사실관계를 얼마나 인정해서 이게 죄가 되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따지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지금 화면이 잠시 전에 저희가 같이 봤던 화면보다 조금 더 확대된 화면입니다. 네. 안에 따로 방이 있는 것 같네요. 저기 예. 문이 열리는 문을 거 보시네요. 열고 나오고 그 문 밖으로 이제 나오는 네, 건가 버스 봅니다. 안에 아마 뭐 작은 방 같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거겠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아마 이제 뭐 도주의 우려나 이제 그 형사재판 피고인들을 실어 날라야 하기 때문에 네. 저런 식으로 개조가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조금 더 확대된 모습을 보니까 이제 표정이 자세히 좀 볼 수가 보이네요. 있는데 네. 플라스틱 핀도 보이고요. 집게핀이겠죠. 저런 약식으로 올림머리 한 모습 네. 이틀 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번 재판이 계속해서 길어지면 이 수감 기한이 끝나면 석방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1심 구속 기한이 6개월이고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건 3월 31일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그 구속 만기일이 10월 16일인데요. 근데 네. 이 전까지,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1심 재판은 구속 기간 만기에 맞춰서 6개월 안에 내리는 것이 권고 사항입니다. 네. 재판부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네. 지금 사건들이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사건이 굉장히 뭐 복잡할 수밖에 없고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게 굉장히 많이 다툰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 최순실 씨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을 진술을 했고 네. 검찰이 검찰이 그 부분을 증거로 제시를 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이 부동의한다면 최순실 씨가 그 부분에서 다시 진술을 해야 됩니다. 법정에서. 그래야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말한 증거는 곧바로 재판에서 증거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하나하나 부동의를 한다면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재판으로 불러들여야 하고 그러면은 뭐 수백 명이 나와서 증인 신문을 해야 하는 예. 뭐 심하게 말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다고 하면 절차가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그럼 없겠죠. 또 시간도 이제 시간대로 많이 흐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양측의 이제 주장을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는 18가지 혐의 중에 이제 뭐 뇌물죄를 핵심 혐의로 보고 뭐 앞으로 재판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재판부에서도 다음 주부터 이제 삼성 뇌물죄부터 한 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제 미르 K스포츠 재단에서 받은 이제 뭐 이걸 직권남용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뭐 뇌물로 볼 거냐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문건 유출 혐의 이 순서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네. 삼성 재판부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삼성 관련해서는 153명의 관련자들이 그 검찰과 특검 수사를 받아서 뭐 이재용 부회장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진술한 진술 조서에 대해서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 많은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을 재판으로 하나하나 불러야 되고요. 그럴 네. 경우에는 재판이 가장 늘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형사 22부 김세윤 재판장인데요. 최순실 사건 비롯해서 굉장히 그 굵직한 사건 맡았지 예.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간에 이제 재판 진행해 오신 걸 볼 때 저기 나오는 뭐 부장 판사님이신데요. 예. 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피고인들의 주장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전폭적으로 많이 들어주시긴 하지만 최근 봤을 때는 이제 좀 빨리 진행을 하려는 기류가 보입니다. 좀 논의와 상관이 없고 혐의와 상관없는 부분에서는 좀 커트를 하고 좀 논의를 집중시키는 이런 재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뭐 10월 안에는 결론을 내려고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계속해서 수없이 보도해 드렸는데 이제 23일 첫 출석 모습 그리고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석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첫 출석 모습 때는 약간 눈도 부어 있고 네이비색 정장에 플라스틱 핀으로 머리를 올림머리한 모습이 보였는데요. 오늘 출석 모습에서도 똑같이 정장에 올림머리 차림으로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오는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네,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 뇌물죄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뇌물죄에 관련한 부분은 이제 18가지 혐의 중에서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뭐 삼성이 엮여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지금 충분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이 한 10번 정도 넘어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삼성에서 뇌물을 받고 이제 경영권 승계를 도와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거냐. 그 뇌물죄는 핵심 혐의고 형량이 1억 이상 받았으면은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이 그 1심에서 어떤 형을 받게 될지도 결정타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삼성 부분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 부분이 가장 뭐 쟁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아까 이제 출석 장면을 봤을 때 역시 이제 나대불츠, 옷깃 배지가 있었는데 나대불츠 의미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왜 나대불츠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요. 예. 이 수영자 번호 위에 있는데 이제 그 나라는 것은 뭐 공범을 뜻한다고 하고요. 네. 블랙리스트, 불은 이제 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불자를 딴 것이고 시 같은 경우는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그리고 대는 이제 대기업 뇌물 직권남용 이런 거 썼다고 한답니다. 네. 공범부호라고 하는데요. 구치소가 수용이나 호송 시 다른 공범과 격리 관리하기 위해서 임의로 붙인 기호라고 합니다. 공범끼리는 이제 뭐 같이 수용을 하지 않게 돼 있고요. 앞서 아시겠지만은 최순실 씨도 원래 지금 현재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됐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박 전 대통령 구속 후에 같이 있었는데요. 그 구치소 측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마주치지 않아야 하고 공범이기 때문에 그 수용동을 따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서울구치소가 지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네. 그 시설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무부가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이제 뭐 둘 중 한 사람을 다른 데로 이감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이제 법무부에서도 그게 좋겠다고 해서 최순실 씨를 그 남부구치소로 이감을 했습니다. 네. 예. 저 공범부 중에 나대불츠, 대가, 뇌물죄 인정 여부가 좀 핵심이라고 하던데 첫 번째 재판에서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는 모습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는데 두 사람이 재판에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네, 또 지켜보셨겠지만은 네. 그 처음에 이제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 2, 3분 정도, 한 네. 3분 정도 촬영이 허가됐습니다. 이때 취재진들 그리고 이제 뭐 셔터를 이렇게 막 누르면서 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박 전 대통령의 표정 그리고 최순실 씨를 담기 위해서 이제 뭐 취재진들이 굉장히 긴장한 상태로 있었고요. 네.
그때 박 전 대통령이 문이 열리고 이제 그 교도관이 어디로 가서 앉아야 하냐 저쪽으로 예.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손짓으로.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들어가서 똑바로 앉았고요. 재판장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바로 갔습니다. 바로 가서 자리에 앉았고 유영하 변호사가 옆에 이제 에스코트를 했고요. 그러면서 물을 따라주고 뭐 이렇게 뭐 좀 나름의 좀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한 15초 상간으로 최순실 씨가 똑같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을 흘끗 쳐다보는 게 포착이 됐었는데요. 그러면서 입을 꼭 다문 채 굉장히 어둡고 무거운 표정으로 그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 박 전 대통령 옆에는 이경재 변호사죠. 네. 보시는 이제 그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 앉고 그 옆에 최순실 씨가 앉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으면 볼 수가 예. 없습니다. 근데 두 사람 모두 정면만 바라본 채 눈길 한번 마주치지 않은 채 40년 지기였던 두 사람이 이제 법정에 만난 이 순간인데도 이 눈길 한번 마주치지 않은 채 봤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예전에 그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함께 재판에 들어갔던 모습과 많이 비교를 하시던데요. 그게 예. 1996년 일이고 저 재판정과 똑같습니다. 417호. 저기서 지금은 많이 개조가 됐었는데요. 당시에는 피고인들이 서서 재판을 받다가 이제 앞자리에 위치를 해서 변호인과 동석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피고인들 인권 보장 차원에서 저렇게 변호인과 바로 딱 붙어서 앉고 어떤 이제 뭐 나름 전략을 짠다거나 진술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그 두 전직 대통령이 들어와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손을 잡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박효정 기자와 함께 오늘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